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시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세션에는 크게 4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자분들이 다 오셨는지 우선 제가 확인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 논문 발표인 전력 효율적인 모바일 센서 처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고세영 오셨고, 두 번째 논문 전우성 하나시스템 김용석 최정일 오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희태 마지막 이태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력 효율적인 모바일 센서 처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고려대학교의 고소영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기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센싱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앱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바일 전력 관리입니다. 모바일 기기는 가지고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상시 충전이 어렵다는 하드웨어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의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센서 데이터 수집은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센싱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다른 작업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아키텍처에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멀티미디어 앱이나 웹브라우저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역시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바일 AP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저전력 관리 기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운영체제 레벨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DVFS와 GTS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DVFS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중에 CPU의 클럭 주파수 및 전압을 조절하여 프로그램의 성능을 제어함에 따라서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고요. 이 슬라이드의 수식은 소비 전력 P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 전압과 주파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전압이나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수행 시간은 길어지지만 그만큼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습니다. GTS는 글로벌 태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ARM사에서 개발한 딥 리틀 아키텍처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이기종 프로세싱 아키텍처 안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이미지가 GTS 이미지인데요.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사양 작업을 하는 빅코어 4개랑 저사양 작업을 수행하는 리틀코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어떤 코어에서 수행할지를 프로세스 정보를 읽어가지고 특성에 따라서 그 전역 스케줄러에서 정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그런 방식들은 운영체제 레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빨간색 영역 리눅스 커널에서 수행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리눅스 커널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어떤 측면은 전력 효율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운영체제 레벨의 기법을 토대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택해야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고요. 앞서 소개한 그런 방식들을 비춰보았을 때 프로세스에서 수행될 태스크 단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명령형 앱이랑 여러 스레드로 나눠서 처리하는 병렬 구조 앱으로 나눠서 전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실험은 주기적으로 위치 정보 수집 및 처리를 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기준으로 했는데 센서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위치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GPS 정보를 읽어오는 것이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위치 수집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위치 수집 앱을 두 가지 아키텍처 버전으로 개발하여서 각각의 배터리 소모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일단 프레임워크로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고요.
GPS 데이터를 일구하는 API 여러 개가 있지만 로케이션 매니저를 사용을 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를 내부에 저장하는데 안드로이드 룸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명령형은 아니지만 병렬형 앱 같은 경우에는 RX 코틀린을 도입해서 옵저버블을 생성하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실험 단말로는 갤럭시 A8을 채택하였는데요. 이건 2017년 12월에 출시한 모델이고 삼성 엑시노스 7 시리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빅코어랑 리틀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HMP 2기종 간 멀티 프로세싱을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안드로이드 앱은 여러 가지 태스크로 지금 구성을 하였는데요. GPS 데이터를 5초마다 한 번씩 수집하여서 정보를 내부 DB에 저장하는 앱이고요. 이때 배터리 레벨과 현재 시간 값을 구해서 같이 저장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가공 및 앱 처리하는데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작업을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는 태스크를 포함하였고요. 병렬형 및 명령형 아키텍처를 각각 개발해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앱을 수행하면서 배터리 드레인 시점에 몇 개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듀레이션 타임이 얼마나 됐는지 관찰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통 조건은 API는 동일하고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 배터리 1%에 대한 구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로 표시되는 구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충된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배터리 10%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89%까지 떨어진 시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로 인한 배터리 소모량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이 시작할 때 제일 낮은 밝기로 세팅하도록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개발을 하였고요. 명령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한 메소드에서 여러 작업을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반면에 병렬 프로그래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옵저버블을 생성하고 구독해서 각 작업별로 스레드를 이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환경은 GPS 수집 앱만 단독 실행하는 환경과 동영상 재생 앱이 상시 동작하는 환경으로 나눠졌고요. 위치 수집 앱만 동작하는 경우에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더 1.1%가량 더 많이 GPS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였고요. 위치 수집 앱 외에 다른 앱이 상시 동작하는 경우에는 병렬형 프로그래밍이 2.03%가량 GPS 데이터를 더 수집 및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앱 실행 환경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할 센서 데이터 앱 실행 환경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차이 나는 요인으로는 병렬 프로그래밍 앱을 동작하기 위한 비용을 뽑을 수 있는데요. 캐시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스레드를 별도로 생성하고 동작하는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는 지금 계속 실험하는 중이어서 오늘 갖고 오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한계점으로는 OS 레벨 아키텍처에 비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OS가 아니라 특정 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스레드 사용의 높은 비용 때문에 전력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으로는 결과적으로 센서 데이터 수집은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해서 계산한 결과값을 받아와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통신 태스크가 추가되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분야인데 전송 데이터 단위를 조절해서 오버로딩에 따른 배터리 효율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추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지금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네. 그 OS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기능을 구현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절감됐다고 지금 보이는데 사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증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원인이 왜 그런 절감이 발생했는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멀티스레딩을 사용했을 경우에 스레드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원인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정량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추측하고 있는 방향은 일단 스레드를 동작시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그 스레드를 이용함으로써 가져오는 전력 효율로 스위칭되는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앞서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위치 수집 앱만 동작하기 때문에 지금 CPU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여서 예를 들면은 순차적으로 실행하더라도 빅코어의 태스크가 한 번에 등록이 돼서 한 번에 처리를 하면서 좀 CPU 자원이 모자라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 결과입니다. 최근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의 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DDNS를 중심으로 하나 시스템 보시죠.